나른한 오후의 통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카운트다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막판 폭풍 유세 중이죠. 근데요, 꼭 유세장에 가면 꼭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이런 춤을 춥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추는데, 자, 그런데 미국의 한 20대 댄서가 방금 보신 그 이 춤, 이거를 커버 댄스 영상을 저렇게 SNS에 올렸다는 거죠. 그게 막 사방에서 좋아요를 눌러대니까 이거 확 퍼졌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심지어 트럼프의 큰딸 이방카까지 love it 하면서 그걸 공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엄청난 반전. 앞서 그 20대 댄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랬다는 거죠. 난 바이든 찍을 건데요. 왕. 예, 반전이었고요.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예, 재수감 앞둔 MB, 오늘 서울대 병원 진료. 다음은 트럼프 대 바이든, 플로리다에서 만나다. 마지막으로 실적 저조한 직원 직접 뺨을 때려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TV 유치원 말고는 다른 채널 보실 거 없습니다. 손에 쥐고 계신 그 리모컨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요, 기동 이슈팀의 이수진 기자, 뉴페이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연이신데 자기소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8년에 입사한 3년차 이야. 기자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요즘 소개는 심플하게 하는 게 대세라고 해서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요즘 사람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자, 기동 이슈팀, 쉽게 말해서 이게 사회부 기자 그리고 경찰팀 기자인 건데, 뭐 저는 알지만 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경찰 기자 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경찰 기자라고 하면 이제 경찰만 취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노동계나 여성계 다양한 이슈들을 저희가 다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부르면 달려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쓴 코너가 있었는데 그게 딱 이제 기동 이슈팀 기자를 표현하는 딱 그런 단어인 코너가 거죠. 있었나요? 예전에 있었는데 그렇구나. 모르시나 분. 제가 뉴스룸을 잘 안 봐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재수감 앞둔 이명박 꿋꿋이 버텨내겠다. 네. 뭐 아시겠지만 어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수감을 앞두고 뭐 슬슬 주변 정리에 나섰죠. 첫 번째 현장 바로 가보시죠. 자, 여기 뭐 딱 봐도 병원 같은데 말이죠. 네, 이명박 씨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 병원에 왔습니다. 이 부인 김은옥 여사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는 내분비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오후 진료를 당겨받고 11시 반쯤에 나갔다고 합니다. 장기간 복용할 약을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대부분 왜 병원에 왔을까 눈치채셨겠지만 재수감에 앞서서 좀 약간 준비를 하는 듯한?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당뇨, 또 수면 무호흡증, 식도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을 받고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받아들여졌죠. 그 후에도 2개 과에 대한 진료를 받아왔다고 전해졌는데요. 또 오늘 찾은 서울대병원은 이 씨의 둘째 사위가 담당 의료진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사위가 서울대병원 의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신 대로 뭐 말씀하신 대로 약도 챙기고 측근들과 만남도 가지고 주변 정리에 들어간 모습인데, 자, 하긴 지금 이제 저렇게 뭐랄까요, 자유롭게 좀 자기 시간을 가질 시간이 이제 얼마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사흘 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고 합니다. 첫 구속대와 같은 곳인데요. 어제 형이 확정된 후에 법치가 무너졌다, 또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건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또 정의롭지도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예. 아까 이수진 기자 얘기했지만 뭐 측근들하고 이렇게 회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제 논현동 자택에서.
네. 자, 그런데 거기서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뭐 그랬다고 해요. 아유, 대통령님, 이번 성탄절에 특별 사면 받으셔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면서요. 네, 이명박 씨가 이제 무죄 판결 받을 생각을 해야지 뭐 특사 얘기를 하느냐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아,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의 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앞서 그 입장문에 나온 그런 내용이 그냥 그렇게 또 발현이 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또 무죄를 받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그리고 정부 여당이 지금 좀 화제를 바꿔서요. 한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이 검찰 개혁.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언급한 검찰 개혁도 지금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 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올라온 한 평검사의 글이 도화선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 1부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의 추 장관을 겨냥하는 글을 썼습니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적었고요. 검찰개혁의 철학과 기조가 훼손됐다라는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추 장관이 다음 날에 이 검사가 연루된 의혹에 과거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적으면서 받아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저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있는데, 예. 자,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검찰판 미투다, 검란 조짐이다. 지금 좀 상황이 많이 좀 복잡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 글에 반발하면서 커밍아웃에 동참하는 검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커밍아웃이라는 건 뭐 원래 그 의미라기보다는 뭐 추 장관의 검찰 개혁의 방향이 틀렸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커밍아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동참한 검사가 135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을 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반면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같은 목소리를 내온 이문정 검사는 이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문정 검사의 글과 네. 최재만 검사의 글. 자, 이 평검사들이 이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온도 차이가 좀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임 검사의 글에 한 검사는 죄송하지만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 이렇게 반응을 그러니까 임 했고요. 부장검사의 글이 물타기로 느껴진다. 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달라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또 다른 후배 역시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네. 하필 바쁜 월말에 참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반면 최 검사 글에는 선배님 의견에 공감을 한다. 저도 커밍아웃을 하겠다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제 대전을 찾았습니다. 그 영상 보시죠. 뭐 여기 나도 과거에 근무를 했고 우리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좀 뭐 등도 두들겨 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그래요.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장님?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전현직 그 장관들이 특정 검사를 거론하고 있는 걸 자, 뭐 일단 이 전국 팔도에 다 검찰청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대전을 갔을까?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일 고검장은 대검 차장검사로 윤 총장을 보좌한 이력이 있고요. 이두봉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또 대검에서의 근무연이 있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대전지검, 또 대검 간부 상갓집에서 당시 신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조국 전 장관 수사 방침과 관련해서 항의했었던 이 양석조 검사 있죠. 대전 고검 소속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측근 검사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서 저길 갔다면 뭐 분위기도 상당히 화기애애했을 것 같은데 네. 자, 끝나고 뭐 검찰총장님이 왔으니까 이 전국 뭐 직원들 다 나와서 기념 촬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 바로 저겁니다. 이 손가락 하트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네. 예, 윤 총장의 손가락 하트 모양은 다른 사람들 모양하고 조금 다르죠. 예, 네, 그러네. 그래서 저게 이제 네. 저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 아. 조금 이런 많은 네. 얘기를. 엄지를 조금 더 올렸어야 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 네. 저게 정말 조금의 차이지만 많은 의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극과 그렇습니다. 극을 달리는 건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대검 앞을 점령했던 윤석열 총장 응원 화한 소식, 그게 지금 일단 뭐 보니까 그동안 그랬잖아요. 어떤 보수단체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그 다음 달 2일에 철거를 하기로 했다.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현장, 트럼프 대 바이든 최대 경합주에서 막판 격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미국 대선 최대 격전지 플로리다 동시 출격. 예. 자, 대선을 코앞에 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이 최대 승부처 플로리다에서 맞붙었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 가보시죠. 대선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 정말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JTBC도 그날 11월 4일 날 뉴스 특보를 준비 중인데, 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남편 유세장에 잘 안 갔던 멜라니아 여사가 저렇게 유세 현장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자, 한번 보시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마이크 단상에 올랐습니다. 자, 일단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Hello, Florida. It is wonderful to be here in our home state. That a vote for President Trump is a vote for a better America. Under my husband's leadership, our nation is respected agai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J. Trump. 지금 이 유튜브 실시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수진 기자 막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고. 네. 자, 들으신 것처럼 네. 집이 있는 플로리다에 왔다. 지역 연구를 강조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예. 자, 멜라니아 여사가 함께 저기 딱 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플로리다에는 쿠바에서 넘어온 이민자 출신들이 많잖아요. 많죠. 멜라니아 역시 슬로베니아 출신 이민자인데 그런 점에서 그들의 공감을 얻고 이 표심을 좀 잡기 위해서 나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네. 집에 왔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아예 진짜 이 주소지를 플로리다로 옮겼다면서요. 네, 주소지를 이전한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플로리다 주민인 점을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에 뉴욕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개인 별장 마라라는 리조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플로리다는 뉴욕 출신의 은퇴자들이 많이 이주해서 사는 곳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어필할 부분이 많은 거죠. 근데 이수진 기자 혹시 어제 3.10 네. 중계석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마하에 가서 네. 유세를 했는데 거기 활주로가 너무 영하의 날씨로 막 해서 지지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다가 네. 그 차에 실려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예,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180도 다르게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살수차가 막 물을 뿌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 보시죠. And they can't, and nobody wants to talk about it. Look at that. Oh, are they doing that on purpose? Are they friend or foe? I don't know. I actually felt good. I felt water on my face. I said, where the hell is that coming? Let's find out if they're friend or foe. And if they're foe, let's take care of those son of a Look at that. 근데 보통 무슨 네. 무슨 락 페스티벌 한여름에 그런 데 가면 진짜 물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야 뭐 음악이라도 나오니까 신나서 그냥 맞겠는데, 자, 저런 선거 유세장에 가서 열사병 때문에 쓰러져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막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고 아 너무 지지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날 템파의 기온이 30도 안팎이었다고 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연설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지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이제 줄을 서서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세 말미에는 소방차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공중에 물을 뿌렸는데 고온에 다수의 사람들이 밀착된 상황에서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럼 열사병으로 실려간 사람들 한 몇 명 정도나 된답니까? 이 MBC 뉴스에 따르면 현장에서 17명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템파 소방당국은 한 명은 기절했고 또 한 명은 발작을 일으키기도 저분 기절하신 했다라고 것 같아.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된 10여 명은 열사병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방역보다는 경제를 강조하면서요. 자신의 치적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Compared to Europe, Germany is doing so well, France is doing so well, everyone's doing so well. No, they're not doing well. They're shutting down, they're locking down. I disagree with that because we're never going to lock down again. We locked down, we understood the disease, and now we're open for business, and that's what it is. And that's what it is. This explosive economic growth is 4 times greater than what the experts expected. Trump wins the presidency. And change is what we got.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선거 광고 같은데 정말 이 경제 성장 반등했다. 코로나 위기를 33.1% 반등했다. 네. 일단 저 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한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템파 유세에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3.1%를 기록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난 분기,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1.4%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인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봉쇄할 거고 또 그러면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경제 공황을 경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같은 날 몇 시간 후에 같은 장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격돌한 민주당 바이든 후보 어떤 얘기 했는지 일단 바이든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Before, I'm not going to shut down the economy. I'm not going to shut down the country, but I'm going to shut down the virus. The heart and soul of this country is at stake. Right here in Florida. It's up to you. You hold the key. If Florida goes blue, it's over. It's over. I'm going to unite this country and we're going to move like we haven't in a long time. God bless you all. 지금 이 유튜브 아이디 평상심 시도님이 원보랑 성태보다 원보 수진이 케미가 더 좋대요. 정말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들으신 것처럼 이 플로리다를 이기면 우리가 이긴다. 자, 이 플로리다 어제부터 박성태 부장 나왔을 때 같이 플로리다 얘기 많이 했었는데 왜 그렇게 플로리다 그런 걸까요? 네, CG를 보면서 좀 설명을 네네, 드릴게요. CG 좀 띄워주시죠. 네, 전체 선거인단 158명의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를 하는 간접 선거 방식인 미국 그렇죠. 대선은요. 이 플로리다가 29명으로 제일 많고요. 또 펜실베니아 20명, 노스캐롤라이나 15명, 미시간 16명, 애리조나 11명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플로리다는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경합주,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주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2000년 대선부터 플로리다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선을 차지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주에 비해서 개표도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초반 분위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동부 서부가 이렇게 개표 시간이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자, 그런데 이제 플로리다 지지율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느낌인데 자, 이렇게 워낙 이 박빙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양측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Your mother voted for Trump. Your mother loves Trump. I asked her. We got your plates. We got you. We know who you are now. You're going to vote for Trump whether you like it or not. You got no choice. You cannot resist Trump. We got you. 참
이거 너무 진짜 방금 뭐 손가락 욕하는 것 같은 장면도 얼핏 지나갔는데, 야 이거 너무 서로 간에 이 갈등이 이게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여기 투표가 사실 협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스로 들어가면 사실 남들은 내가 누굴 찍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협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무튼 저렇게 격앙된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기고문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자, 일단 띄워주시면요. 예, 저건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바이든 후보는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면서 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이 피로 맺어져 있다고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당선 시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북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가 뭐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이 분담금 문제로 워낙 이렇게 세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뭐 그런 보도도 많았잖아요. 주한미군 뺄 수도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후보는 나는 좀 저 사람이랑 다를 거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그런 기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뺨치는 왕과장 헤드라인 보시죠. 실적 나쁘니 뺨 때려라. 이수진 기자 혹시 그거 드라마 좋아하세요? 어떤 드라마요? 그 포기 김치로 그 남자 이렇게 뺨 때리는 거. 그 전설의 레전드 그거. 네. 아시죠? 드라마는 못 봤고 그 짤 도는 건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 뒤로 뭐 패러디 여러 개 나왔는데 중국에선요. 이 셀프 뺨 때리기 영상이 화제랍니다. 앉아서 세계 일주하는 3.10 중에서 지금 중국으로 가시죠. 여기는 중국 광둥성의 둥관시 한 건물 내부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자기 뺨을 저렇게 막 옷도 벗고 뭐 하는 자, 일단은 일단 정상적인 상황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남녀 구별 없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검정색 티셔츠 맞춰 입은 거죠. 저 사람들이 다 같은 회사 소속이라고 합니다. 가구 판매 업체 직원인데 가구? 네, 영업에서 실적을 좋지 않은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뺨을 치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실적이 안 좋아서 자기 저렇게 막 옷을 벗어서 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치고 자기를 자해한다. 네, 그렇죠. 저쪽 뒤쪽을 보시면요, 저렇게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또 다른 직원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뒷줄에 모습도 사람들이 있네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가 뭐 이른바 속죄의 방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자발적이라고 해도 문제고 누가 시켜서 하면 더 문제인 거진 않아요. 네, 그렇죠. 저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퍼지니까 업체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래요? 이 영상 속의 훈련이 실제로 있었던 건 맞긴 맞는데 직원들이 자원해서 이루어진 거다. 자원이다? 그 말이 이거 납득이 가나요? 저는 저게 스스로 원해서 저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저렇게 시켰다면 그냥 회사를 나가지 않을까. 진짜? 네. 회사 사표 쓴다고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잘해야 돼요. 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알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보통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영업 실적이 안 좋아서 저러는 거다. 그래서 자책을 하는 것이다. 네, 저도 솔직히 믿기진 않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 저 업체가 전국에 12개 영업점을 가진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날이 우수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교육 세미나였다는 건데요. 네, 그 교육을 해준 곳에서 직원들의 영업력을 높이겠다면서 진행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중국 당국에서는 일단 이 영상이 막 쫙 퍼지면서 지금 논란이 됐으니까 지금 저희도 이걸 소개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저걸 그냥 가만히 놔뒀답니까? 지금 해당 시에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영상이 촬영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죠. 중국의 고용계약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창피를 주거나 또 체벌을 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좀 엽기적인 체벌 사례가 있었어요. 그 영상 지금 준비가 돼 있죠? 예, 보여주시죠. 이건 뭐 좀 그런데 이 지렁이에요. 근데 저런 살아있는 지렁이를 막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저게 불과 넉 달 전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인테리어 회사. 정말
좀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체벌도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체벌을 겪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설명은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지만 저보다 더한 것도 막 먹이게 하고 저렇게 막 이렇게 가학적인 지금 저거는 얼음물을 저렇게 뒤집어 쓰게 하는 건데 그러네요. 예. 저렇게 하면 당연히 저럴 땐 나가야죠. 회사 사표 써야죠. 쓰십니까? 저는 씁니다. 그렇게 시키지는 않겠지만. 네. 자, 아무튼 근데 문제는 저 회사들이 내놓는 입장들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돈이 공짜로 들어오냐, 흙 파서 장사하냐, 실적이 나쁘면 직원들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자,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만도 아는 게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그 양진호 씨 네. 있었잖아요. 좀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요. 그때도 이제 직원들 뺨을 때리고 야유회 가서 직원들한테 일본도도 휘두르고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동물 막 죽이고. 맞습니다. 자, 아무튼 중국 얘기 마저 조금만 해보면요. 자, 중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도 단체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는데, 자, 보여주시죠. 저게 보면은 소림사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약간 소림사 프랜차이즈 무슨 초등학교인가요? 혹시 이 기자 황비용 아세요? 황비용? 황비용이요? 예. 황비용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저기 근데 뭐 하는데요? 저기가 후난성에 있는 학교인데요. 초등학교인데요.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재미없어 하니까 이제 무술 코치 출신 체육 선생님이 저렇게 군사훈련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수업에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한테 군사훈련을 시킨다고요? 약간 예전에 교련 이런 거 그런 건데 약간 학부모들이 좋아했을까요, 저걸?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장소가 바뀌었지만 일단 교련 수업을 하면 예. 일단 지금 포복을 하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저걸 하면 아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으면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학생들 반응은 좋았다고 하는데요. 쟤네들은 좋아했대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는 수업이 창의적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교육적이냐, 이게 맞냐라는 반응도 당연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자, 이번엔 말이죠. 미국의 텍사스주. 자, 거기에 정말 큰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주택가인데 어머. 저기 혹시 시체 가 아니라 와. 시체면 저희가 만약에 네. 블러 처리를 해서 보여드리죠. 근데 진짜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황당하다고 말하기에도 진짜 어이없는 해프닝인데요. 저거 전기톱 아니에요, 저거? 그러게요. 이게 내일이 헬로윈데이잖아요. 그래서 저 집에 사는 예술가가 자기가 사는 집을 살인사건 현장처럼 꾸민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놀래켜주고 싶어서요. 놀래켜준 것도 정도껏 해야지 저렇게 하면 어떡해. 저거 진짜 진짜 지금 경찰까지 출동했잖아요, 지금. 네, 그러게요. 원래도 심한 장난을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 할로윈 때는 더 심하게 하고 싶었다면서 시신 인형을 만들고 20갤런 가량의 가짜 혈액을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5리터 정도. 네, 예, 그렇습니다. 20갤런. 근데 진짜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런 거 진짜 하면 안 되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장난이고요. 저 사람들 다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인형입니다. 인형. 죄송합니다. 워낙 사람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잘 만들긴 했습니다. 저도 착각했네요. 인형입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저렇게 무서운 헬로윈도 있지만 좋은 헬로윈도 있습니다. 자, 영국 런던 장면인데요. 호박을 향해서 다가가는 호랑이. 동물원입니다. 먹지는 않고 저렇게 냄새만 맡고 벌러덩 누워서 놀고 있죠. 근데 호랑이가 호박을 안 먹나 보죠? 호랑이가 호박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육식동물이니까. 보통 이렇게 동물원에서 저렇게 줄 때는 호박만 주는 건 아니고요. 호박 안에 고기를 넣어서 준다고 합니다. 고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펭귄도 지금 막 호박 안에다가 생선을 딱 넣어서 주니까 네. 저렇게 달려와서 막 먹네요. 자, 네, 기린도 나오는데요. 기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수진 기자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내일이 헬로윈데이인가요?
그 이수진 기자 입사하기 전에 네. 헬로윈데이 때 막 이태원 같은 데 가서 막 분장하고 그렇게 놀았었어요? 저는 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 입장이었죠. 아, 가긴 갔었어요? 가기는 갔었습니다. 그렇구나. 올해는 안 갈 예정입니다. 왜죠?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전파에 제가 네, 전파원이 되면 뭔 안 되기 소리인지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내일은 헬로윈데이긴 하지만 네. 가시면 안 됩니다.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시각 오후 3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에서 돌려보죠. 예,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엠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나가고 있는데, 자, 북한산 산불 같은 검색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불이 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8분쯤에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5분응선 인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소방대원 140여 명이 출동을 해서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불이 나자마자 등산객들을 전부 대피시켜서 현재는 산에 남아있는 일반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족두리봉이면 아마 저기서 얼마 안 가면 아파트가 있을 텐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게요. 일단 화재가 발생한 곳에 아파트까지 거리가 불과 300여 미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단 불은 계속 확산되지는 않고 있고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단풍 구경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일 산을 찾을 걸로 보이는데 각별히 좀 화재 예방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수진 기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